네, 3월 10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장윤선의 취재 인싸입니다. 취재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보는 시간, 취재 인싸력을 자랑하는 장윤선 기자와 함께 또 다른 취재 인싸로 CBS 이정주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이정주 기자 한 취재 인싸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취재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어요. 왜요? 왜요? 네, 힘듭니다. 힘들어. 이런 때 병이라도 좀 나서 하차하고 싶은. 아, 와병설. 한 2주 정도 와병설. 공소 취소 거래설 이거 싹 들어갈 때. 네. 아, 이게 참, 특히나 이제. 저도 뭔가 일이 있기를 바랬어요. 아이고. 이게 안 나올. 예. 네, 지금 굉장히 뭔가 이 댓글창 안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슈이다 보니까 두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선은 이게 가장 뜨겁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는 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후에 정청래 대표가 이제 강력 대응하겠다까지 입장을 냈었고요. 방금 또 민주파출소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또 브리핑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이 내용이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애청자분들께서 저희보다 더 실시간으로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장인수 기자의 보도에 대한 일단 신뢰성 문제. 왜냐하면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정보 관계자가 누군지, 네. 그리고 실제로 고위 검찰 간부가 누군지, 그리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거기에 부합하는 메시지라고 했는데 이 메시지가 1번 구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SNS일 수도 있고 편지일 수도 있고 이메일일 수도 있고 수많은 이게 근데 하나라도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이거 그냥 당이 대응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보도 자체에 대해서 당이 강력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 같고요. 관련해서 청와대에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고위 관계자에게 물었으나 청와대가 딱히 대응할 이슈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다. 다만 청와대 역시도 매우 피곤하다. 그러게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나온 이야기를 좀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는 좀 고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 같고요. 명예훼손으로서 서울시경에다가 하겠다. 국민소통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단위로서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판단 근거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기자들이 자세한 내용은 좀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고발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현 의원이 지금 백브리핑을 했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정주 기자는 처음 이 보도 그러니까 이 폭로가 나왔을 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문제를 결국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방송을 했잖아요. 이제 겸손이 힘들다. 김호준 총수가 있는 곳에서 방송을 한번 하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밤 10시에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두 가지 이제 다 들어봤는데 예. 지금 이제 어쨌든 이거는 유튜브의 방송이지만 전 MBC 기자인 장인수 기자가 기자의 입장에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시죠. 예.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저도 뭐 소송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래저래. 그래요? 예. 그 육하 원칙에 이제 많이 들어옵니까? 주진우만 말고 다 들어옵니다. 주진우 빼고 다 고발해요. 한동훈 대표. 안 들어옵니다. 안 단계. 들어오죠. 단계 넣어주세요, 제발. 한동훈 대표 저는 취하 좀 해주십시오. 여기 취하 다 하고 저만 그냥 표적으로 해주세요. 시원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뭐 가벼운 주제가 아닌데 중간에 너무 사람들이 조금 너무 무례하실까봐 단계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고소고발까지는 안 가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지금 이제 대상자가 그러니까 장인수 선배의 그 기자에 나오는 얘기에 나오는 대상자가 최소 3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재원 A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한테 얘기해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다운표를 치고 B라는 사람이 이제 정성호 장관으로 추정이 돼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인수 선배는 그걸 처음에 말할 때 아마 추정이라고 했죠. 당사자는 부인했다. 봉지욱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B라는 사람이 그런 것 같다. 동욱설도 있어. 아무튼 그 B라는 사람이 검사장들에게 C, D, E, F가 있겠죠. 그럼 3명 이렇게 공소 취소해라, 해달라. 라고 나를 믿어라. 난 대통령의 나의 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러면
A까지는 공개 안 하는 건 전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취재원 공개가 뭐 재판 가면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취재원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니권이 있죠. 예, 비니권. 근데 제가 A까지는 이해되는데 그러면 B가 C, D, F 검사장들이 말한 거 있잖아요. 그럼 B한테 일단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돼요. 장인수 기자는 알잖아. B가 누군지. 아,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더 했었어야 예, 된다. 그리고 C한테도 물어보죠. 예,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걸 제가 그 장인 선배 조금 아쉬운 게 비유로 하자면 예를 들면 제가 길 가다가 CIA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 네. 트럼프가 하메네이를 폭격한 게 자기 거 앱스타인 파일 속이려고 예. 폭격했대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제가 그걸 기사를 쓸 수 있나요? 실제로 그런 음모론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근데- 기사로 쓰는 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기사를 예. 쓰려면 이거를 그 제가 만난 CIA 이 사람이 CIA 소속이어도 이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단선적으로 봤을 때 취재의 제가 프로세서 말씀드리면 이게 더 잘하시면 제가 트럼프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혹시 폭격할 때 하메네이하고 짠 거예요? 예. 예, 내지는 이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메네이 뭐 일가족이든 그 측근이든 폭격 받아서 이렇게 서로 약속대를 한 거냐 예. 물어보고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트럼프는 전화 직접 받고 맞다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로 써야죠. 예. 근데 아니라고 하면 예.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럼 기사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뭐 받았던 문자나 뭐 이 사람들이 보낸 텔레그램이나 예. 그런 게 있으면 보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정석인데 제가 말한 그 정석의 증거가 하나도 지금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인수 기자에게 저희도 같은 기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질문하는 게 아프지만 진실을 밝히려면 방금 말한 이 당사자들에 대한 그 답변 받았는지 1번, 2번 없다면 그 정황을 자기가 그렇게 말할 정도의 확신을 갖는 뭐 텔레그램 뭐든 문자든 정황이 있었는가? 당신이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는가? 그거를 지금 공개해달라. 본인이 자기 방송에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B라는 사람이 특정이 돼서 자기가 또 뭐 항의가 들어오면 자기도 이 공개하는 걸 생각해보겠다. 근데 이거는 취재원 그 비리권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A를 제가 지금 공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A 말고 취재원 공개 안 해도 되니까 딥스로트니까 B, C에 대해서는 이 정도 됐으면 설득력 있는 뭔가를 내놔야 이게 이제 가라앉는데 아직 이제 장인수 기자가 안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걸 내놓게 하는 방법은 이제 고소고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한 그렇게 거죠. 한 것 같다. 네. 이게 좀 상황이 커지고 있는 것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특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 걸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이참에 이를테면 이게 만약에 저는 절대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야당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되는 것이고 뭐 밝혀야 된다 이러면서 뭐 국정조사 건너뛰고 특검으로 밝혀라 수사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특검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할 수도 뭐 없고 의석수 자체가 의석수 자체가 뭐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저도 뭐 이정주 기자 말한 대로 이제 취재의 ABC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취득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쓸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이제 구분이 필요한데 이번 경우에는 제대로 된 취재와 크로스 체크와 확인과 뭐 이런 게 다 된 건가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수 기자가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언론 보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기자인데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이렇게 고발당할 거라고 본인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지금 씁쓸한 오늘을 보내는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기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직업윤리에 따라서 보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혼자 취재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선배들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서로 이제 보고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서로 좀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의견 그룹 이런 게 없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나 어려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근데 그런 점이 조금 간과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자꾸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제로 지금 이걸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어제 제가 이 사건 나오고 나서
그 의원들 몇 명 통화했는데 예. 당장 그 말 하더라고요. 역시 불구경은 남의 집 불구경이 제일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미 다 모든 걸 함축해 주는 거예요. 아. 예, 진짜 그 민주당은 진짜 마우스피스 빼고 싸우구나. 꿀잼이다. 우리는 국민의힘은 싸워봤자. 거긴 이미 집이 불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외부의 폭격으로 불탔죠. 외부의 폭격으로. 윤석열 씨는 내부인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도 외부인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아.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외부. 그래서 그 길에서 사람. 국민의힘 양자설이 있잖아. 아, 네. 예, 그렇죠. 원래 그래서- 용병이긴 예, 했었습니다. 용병. 네, 예. 그래서 함부로 사람 들이면 안 된다. 이게 보수에서 더 초롱. 군주론에 나와요. 용병이 제일 위험하다. 예, 그 철옹성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 음. 문재인이 본인 첩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해요. 음모로. 예, 음모론. 예.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지금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예.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도 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윤호개인 뭐 또는 뭐 결의문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오늘까지도 아직 서울시장 후보 등록 안 했습니다. 오, 그러게요. 네, 지금 6시인데 6시까지인데. 네, 다시 반에 이제 백불한 데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 생방송 중에 나오면 하려고. 26분 남았네요. 네, 야, 근데 뭐 제가 이런- 봤을 때는 오늘 등록 안 해요. 오늘. 안 해요, 오늘? 오늘 안 합니다. 그럼 영원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엄밀히 말하면 5월 초까지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후보 등록은? 아, 그러니까 그냥 문 활짝 열어놓고 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 예, 근데 예. 이따가 얘기하죠. 최종안. 예, 예. 그래서 또 3차 공모 들어가면 음. 뭐 그런 약간 여기 이제 집안 싸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이런 어떤 집안에 있는 북적북적하는 것보다 야 우리는 뭐 소꿉놀이 모래로 싸우는데 야 저기는 장난 아니구나. 역시 민주당은 미사일부터 시작하네.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해준 말이 예. 이거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너무 큰 호재가 걸렸는데 예. 다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무조건 특검으로 밀어야 된다. 본인들은 특검을 밀어야 되고 이거 무조건 우리 끌고 간다. 예. 예, 그래서 뭐 말하자면 국민의힘 내에서 좀 오늘 아침에 그 회의하기 전에 뉴스공장 본 거 아시죠? 그러게요. 네, 그 화면에 단체로 보는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사진의 국민의힘 이름, 사람들이. 그 사진의 이름이 작품이 뉴김어준이에요. 유기원. 자, 뉴김어준과 그 사진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국민의힘 사람들이 처음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본 것 같이 보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예, 하는 거죠. 그런 오픈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김어준 화이팅, 아이고. 김어준 힘내라. 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리고 장인수 기자를 그러니까 오늘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오늘 고소고발하기 전에 민주당 잘하는 거 있지 않냐? 징벌적 손해배상 왜 안 거냐? 장인수에 대해서 가짜 뉴스인데 예. 가짜 뉴스란 바로 걸어라.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밖에서 조롱하고 갈라치기 하기 굉장히 좋은 소재죠. 사실 그런 뼈아픈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예. 국민의힘 내에서는 굉장히 호재를 잡았다. 아. 이런 분위기가 있죠 지금. 참 이게 그러면 앞으로 국정조사는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국회 안에서 예. 이 문제를 가지고 뭐 국조가 됐든 특검이 됐든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그 경찰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곧 경찰 조사가 있을 것이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뭐 사실관계를 다투게 되는 뭐 당연히 이제 증거를 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의 과정은 있겠지만 국회 차원에서 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특검도 네네. 저는 쉽지 않아. 특검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민주당이 이걸 예. 가지고 특검법을 만들어줄 리는 만무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확전되지는 않는다. 다만 지방선거까지 내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아,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예. 더 크게 가짜 뉴스를 뭐 이랬다더라 뭐 이러면서 아. 피켓팅하고 아마 이제 현수막 제작해서 싹 전국에 걸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그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거래설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지금 오늘 원래 그 민주당에서는 공소취소 관련해 가지고는 국정조사 이제 하기 위해서 네. 보고서를 채택하고 올린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건가라는 좀 의아함이 생기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가 예. 잘 따져봐야 예. 되는데 장인수 기자는 거래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이 그렇죠. 거래설이라고 프레임을 잡은 건 조선일보예요. 그렇죠. 조선일보에서 거래설이라고 딱 프레임을 짜서
전파를 하고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이 받아서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뉴스공장에서 보도를 했을 뿐인데 이 보도한 내용을 압축 요약해서 조선일보가 거래설로 치환을 시켰고 이걸 가지고 정치 플레이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고 글쎄 제가 장인수 기자하고 직접 통화는 아직까지 못 해봤지만 저는 이 취재 과정에서의 뭔가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막 떠들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인수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떤 취재원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받아서 그러니까 맥락상 중요한 것은 검찰이 지금 뭐 이러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싹 다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려고 대기 중이다. 이게 야마한 거잖아요. 아니, 이게 뭐야 주제 저희끼리 아니야 유튜브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장인수 기자의 워딩 가운데 제일 속상한 게 그거예요. 아니 유튜브라고 해서 마음대로 여기도 시사인에서 제작하는 유튜브고 다 저희도 이제 언론 등록하고 CBS는 뭐 국내 굴지의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 언론사 기자들이 유튜브라고 해서 대충 말해도 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편안한 단어를 쓸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말이죠. 비속어는 아니니까. 하여튼 그 일본 말이라서 쓰면 안 되고 여하튼 그 뭐 너무 길어졌는데 뭡니까? 하여튼 주제가 그거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검찰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뭔가 작업에 들어갔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를 길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뭐 한 가지 워딩만 소개해드리면 이 취재 과정에 의심되는 바는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캐치한 사실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그 검찰 가운데, 그러니까 그 정성호 장관이 검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뭐 최소 한 주에 2회 이상은 검사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번개를 쳐서라도 검사들 불러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신들 말이야 옛날 검찰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이재명 시대의 검찰은 조작 기소하고 맘대로 사건 만들어서 사람들 괴롭히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득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검찰이 조용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하는 얘기는 그런데 이런 거에 반대하는 검사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는 뭐 저의 이게 그냥 추론이고 저의 뇌피셜에 불과하지만 뭔가 엮였나? 라는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이 든다. 여기까지만 더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검찰이 여전히 어떤 면에서 암약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장인수 기자가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그 얘기를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가장 그 동접률이 높은 뉴스공장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단 여기는 뭐 그 장인수 기자의 취재 내용이 어떤지는 저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것 역시도 추론에 불과합니다만 위기감을 느껴서 야 이거 그 경각심을 좀 불러 일으켜야겠다 지지층들에게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사이렌을 울리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일파만파 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동료 기자여서 장인수 기자를 감싸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통상의 범주에서 있음직한 이럴 때 장인수의 누가 데스크나 선배가 있었다면 야 그거 그렇게 쓰지 말고 가지고 와봐 해서 꼼꼼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이게 좋은지 이런지 A, B, C, D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듣고 추가 취재해야 되는 내용은 뭐고 확보해야 되는 증거는 뭐며 이거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보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장인수 기자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은 나와서 혼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생략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생긴 거 아닌가라는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해요. 여튼 정성호 장관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 부인을 하고 있고 황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제가 공소 취소를 예를 들어서 원해요. 그럼 그걸 얘기를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아, 이것 좀 해줘요라고 말을 하겠냐고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정성호 장관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막 충성심과 이런 거에서 야 니네들 말이야 이거 해 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설령 제가 그 현장에 있던 검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시키면 아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어요? 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부의 그 검사들은 제가 취재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현장에 있던 검사들이 녹음했을 거다. 아. 네. 그럴 수 있죠. 대한민국 검사들 그다음에 검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장관 또는 그 밖에 어떤 인사가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할 때 예. 그거 녹음기 안 아니 하다못해 기자들도 녹음기부터 누르는데 검사들이 녹음기 안 눌렀겠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을 리도 없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받는다 한들 그대로 이행할 검사들도 아니며 그렇다면 뭐 지금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종합을 해볼 때 이 네. 내용 자체는 상식에 부합하는 주장은 아니에요. 네. 아무리 들여다봐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수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를 득했다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정치하게 네. 검증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됐다. 그 과정 없이 그냥 너무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예. 이거 경고 사이렌을 울려야겠다라고 해서 좀 다급한 마음에 보도해서 나온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국민의힘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혹시 이정주 기자 좀 덧붙이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 저는 이 비판이 많은 거 아니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특이한 이야기 하신 거예요. 장수 그 기자의 그 속마음 내심은 잘 모르죠. 예, 이제 그렇죠. 예. 장윤선 이제 선배님 말씀하신 거는 저는 일견 어느 정도 동의도 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이런 어떤 큰 기사일수록 예민할수록 좀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기사 자체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사실 이게 이제 좀 편이 갈리는 문제라서 저도 예. 좀 말하기가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 김어준 총수의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지점인데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예. 왜냐하면 일련의 이 사건들이 예를 들면 오늘 제목은 이정주로 뽑아주세요. 네. 저로 가시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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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단계만 다루고 싶다. 힘들어. 오늘은 저 이정주가 네, 하는 네. 것으로. 예. 부친은 반드시 부산시장 후보되라. 네. 아, 부산시장 후보되면 거기 한동훈 전 대표 나간다는 소문이 네, 있던데요. 제가 내려가려고요. 네. 아. 그 단계의 주범 가자 부산으로. 공동정범 2명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이제 보면 예. 이게 이제 일련의 이제 좀 과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만 딱 놓고 보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일견.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좀 취재할 때 약간 좀 서투르게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근데 이거를 조감도로 좀 쫙 펼쳐서 보잖아요. 지금 소위 말해서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에서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네. 뉴스공장이 그동안 취했던 그 스탠스 중에 예. 우리 보통 그래 말하죠. 뭐 한 번 우연, 두 번은 우연일치, 세 번째부터는 필연이라고. 근데 코스피 5천 되는 날 합당 발표했죠. 조국혁 신당하고. 그때 말이 많았어요. 그건 정청래 대표이긴 하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유시민 장관 나와서 네, 그 다음 그 논란이 되니까 뉴스 공장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방어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의 어떤 그 정당성 예. 이걸 의미? 주장하고 예. 네, 그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는 논평을 했거든요. 그렇게 비춰졌죠. 네. 그거 말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어준 총수가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5천과 합당 날짜는 어떤 사람들 잘못된 거 아니야 했을 때 김총수는 비판하지 않아요. 예. 네, 이 측면에서 하나 있고 그리고 1인 1표제 나왔을 때도 예. 명청대전의 일환으로 그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도 뉴스공장에서는 오히려 1인 1표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스피커들을 모았죠. 예. 그리고 이번에 KTV 아. 네, 정청래 대표 악수 사진 예, 그걸 네. 편집했다. 뭐 이런 뭐 의혹인 거죠. 카메라가 들고 예. 이제 뛴 거를 가지고 처음에 문제 제기란 게 김어준 총수예요. 사실 그게 저도 이제 장 선배랑 저희 셋 다 기자 많이 하지만 공학에서 영접하는 그 사진 이거 카메라 있잖아요. 그 수십 대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유튜브까지 있어서 최소한 8대 9대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 방송사 있기 때문에 KTV를 굳이 챙겨보질 않아요. 네. 그 하나 모든 방송사가 그게 없었다면 문제가 됐겠죠. 근데 KTV가 빠진 걸 가지고 콕 꼽아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정청래 대표의 악수 사진은 없지? 게다가 과방위원장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진상조사하겠다. 내가 알아보겠다. 글 올리고 또 해명 자료 올리고 이게 그럴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김민석 총리 뭐 이란 사태에 대해 예. 순방 때 긴급 회의를 하지 않았다. 뭐 네, 이런 대통령 취지의. 비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지금 제가 말한 것만 한 4-5건 되잖아요. 이 외에도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이제 정권 9개월 됐습니다. 정권 9개월 됐어요. 근데 겸공이 이제 보인 스탠스가 사람들에게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약간 곤란하게 만들거나 내지는 위기 때 구해주질 않아요, 잘. 예. 그리고 약간 정청래 비롯해서 친문 세력을 편드는 거 아니야? 라는 괴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저도 사실 이게 해픈 투비로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근데 누가 저한테 이런 말 할 때 제가 그거 아니야라고 딱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추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쭉 펼쳐지는 와중에 보안 수사권도 정말 우연일치인지 모르면 당하고 좀 의견이 다르잖아요. 예. 뉴스공장 쪽의 사람들 패널들은 정부안을 비판하는 쪽에 서 있었으니까 완전히 기소 수사 분리해라. 보안수사 철폐해라 이번에. 그 와중에 장윤선배 기사가 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요런 흐름으로 보잖아요. 아, 그러면 이쪽 채널의 스탠스는 처음부터 노리고 있던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네네. 이제 굳이 악의적으로 보자면. 예, 예. 그런 의심들이 사실은 유이재명하고 일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많이 퍼져 있어요. 그거를 그 뚜껑 속에서 지금 싸우니까 이게 하나의 해명으로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쳤고 그 자장이 좀 이렇게 뭔가 폭파하게 되는 계기가 그렇죠. 이 건이었다는 좀 해설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 봐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좀 쉽게 잦아들 이슈는 또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단건이었으면 예. 오히려 쉽게 해결됐을 예. 거예요. 장윤선배 개인 실수로. 근데 이게 지금 개인 실수가 아니라 채널 전체, 진영 전체, 진영 내 갈등 아닌가? 네. 이렇게 지금 좀 확산되는 경향이 있죠.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록 오늘은 못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제가 못한다 했잖아. 이정주가 맞췄다. 댓글창 이정주가 맞췄다고 많이 나오네요. 네, 제가 손목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런 거를 또 오한마 여기서 찍어야 되나. 제가 오늘 모든 방송에 가서 오늘 안 한다 했거든요. 그래도 걸진 않으셨죠? 네. 오늘 걸지 않았어요. 솔직히 오세훈이 뭐라고 이걸로 손목 걸리죠. 단계 걸게요, 단계. 단계 제가 사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손목 날려야죠. 한동 대표 오십시오. 단계가 뭐라고 손목 거세요. 걸지 마세요. 단계 처리하죠. 그 여론 조작 드루킹 감옥 갔습니다. 그걸로. 네. 국민의힘 이야기 좀 넘어가 볼까요? 그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오늘 등록을 안 한다고 했으면 뭐 5월까지 시간이 있다라고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장에 등록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소속 혹은 당권을 노린다 이런 해석이 있잖아요. 이정주 기자가 국민의힘 상황을 잘 아시니까. 저는 사실 이쯤 됐으면 그 오세훈 시장이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각해요. 아니 이게 물론 아직 이제 3차 공모, 4차 공모 제가 말했잖아요. 남겨놨는데 왜냐면 이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이제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당권파, 장동혁파에서는 뿔이 엄청나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봐줬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아니 윤 절연한다고 결의문 내라서 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물론 그 겹쳤지만 그 시기가 우연히 일치 겹쳤지만 송원석 원내대표랑 냈고 그 다음에 실천 안 한다 해서 어제 한국노총 갔고 그리고 의료 사태 뭐 사과하고 나름대로 명분 좀 숙여준 거예요. 강동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또 진심이라고 말을 하긴 했죠. 여기서 또 받아버리면 또 명분을 줄까봐. 내가 보니까 오세훈 우리 핑계 될 것 같아. 또 내 핑계 대고 빠져나갈 엑시트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출구전략을 막기 위해서 당권파 쪽에서는 나름 노력을 한 거래요. 그래 한번 결의문 낸 김에 한번 더 누워주자. 그래 엎드려 해가지고 고개를 좀 더 45도로 숙여준 거예요. 그리고 윤리위 이것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 다 중지시켰잖아요. 중지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지금 재소한 거. 지금 다 멈추겠다고 했죠. 그 친한계 사람들이 많이 걸렸거든요. 여기까지 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망치고 때려서 또 무릎을 꿇게 하겠다. 예를 들면 나는 고개를 숙였더니 또 무릎 꿇게 하고 무릎 꿇었더니 절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제 이런 비유로 하더라고요. 강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더 물러설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당원들도 여기까지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윤호개인 물론 솔직히 저한테 말해요. 그 당권파 쪽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해준 말인데 진짜 이 사람들 진심은 뭐냐면 검사 정치 끝내야 된다. 검사 정치. 윤석열 한동훈 다 싸그리 나가라. 오세훈은 검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정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윤어게인이랑 윤어게인 절연 있잖아요. 이걸 절연을 못하는 게 자기 내부에 있는 현재 표심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윤어게인이 진심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도 윤석열 싫어. 갑자기 들어와서 개엄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 다만 이번에는 확실히 검사 정치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소프트 랜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참 다 신뢰하기 어려워요. 신뢰하기 어렵고 그 오늘 D-80
83일인가요? 네, 어제가 84였으니까 예. 오늘 83 맞을 겁니다. 선거가 석 달도 안 남았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최소한 똔똔이라도 맞추려면 예. 오세훈 시장 출마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림이라도 만들죠.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최소한의 내가 이 정도까지는 했다라고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 그림에 놀아날 이유가 없고, 제가 보기엔 조금 더 그 기싸움을 하긴 하는데, 뭐 취재해 보면 이래요. 지금 당장 서울시에 있는 네. 서울시 간부들은 빈말은 아닌 것 같다. 출마하지 등록 후보 등록 안 한다는 게 빈말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세훈 시장과 함께 일했던 최측근 그룹들은 시장 후보 등록을 왜 안 해요? 하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이제 참모 그룹들 안에서도 좀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고, 아예 빈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 속에는 오세훈 시장의 이제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뭐 이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금 보면 모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는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 달려봐야 지는 싸움이고, 설령 서울시장이 된다 한들 이제는 의회 구성이 지난번 2022년처럼 국민의힘 일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체로 민주당 일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브레이크가 걸릴 텐데, 사실상 출발부터 식물시장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고, 그 채로 4년 있어 본들 자신에게 정치적 비전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엎어치나 매치나 차라리 당권을 가지고 열심히 플레이를 해서 차기 대선을 노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총선 때 공천권을 쥐어가지고 국민의힘 DNA를 바꿔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야 자기 정치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 전략적으로. 근데 그건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고, 사실 오세훈 시장도 간을 많이 봤잖아요. 계엄 전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종합해보면 오세훈의 정치도 깨끗한 물은 아닌 거예요. 과거에 오세훈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깨끗한 물, 깨끗한 정치인, 그런 이미지는 아닌 거고, 명태균 씨로부터 상당히 퇴색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생각만 하겠죠. 당이고 뭐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 인사 교체를 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혁신 선대위를 조기에 출범해야 되고 기존의 노선의 상징적인 인사들 조치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누구를 좀 장도혁 대표 내려오라는 뜻인가요? 내려오는 그렇죠. 말이죠. 제가 사실 저거 뭐 여기 오늘 그 방송이 좀 겹쳐서 시사인 나와서 하려 했는데 저거 시간이 겹쳐서 매불쇼에서 제가 말하고 왔거든요. 괜찮아요. 여기서 더 하셔도 돼요. 네, 매불쇼에서 한번 제가 저거 혁신선대위 분명히 말할 거라 했어요. 오, 맞추셨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단계처럼 손목 걸 건 아니니까. 잘 나가네. 근데 요건 예정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오세훈 시장의 플레이가 어제 진짜로 결의문이 문제였다면 어제 등록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등록해서 끝냈어야 돼요. 근데 저건 뭐냐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거야. 어차피 안 해줄 거. 그러니까 튀김을 잡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면 뭐 예를 들면 100 해주면 이불 깔아달라. 이불 깔아주면 요는 왜 없냐. 요 깔아면 전기장판이 온도가 안 맞다. 온도가 안 맞으면 가습기는 어디 갔냐. 그러는 아예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 네,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당권파는. 당권파 그래서 입장에서 좀 지금 이제 저 마지막 가습기를 좀 빨리 꺼내는데 저게 끝판이에요. 그래요? 예, 베개 깔고 요 깔고 뭐 전기장판하고 다 하고 나서 마지막 가습기를 요구하는 게 장동혁 대표 내로라는 소리죠. 혁신선대위는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저 앞에 혁신이 붙는다는 건 원래 올드한 사람들 다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물, 청년이 했든 누구였든 간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는 혁신선대위는 윤어게인파, 이른바 당권파, 장동혁계, 친윤 다 내려오라 이 소리예요. 그 간판을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 그러나 자기랑 친한 사람. 그렇게 지금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여서 만약에 이렇게 치르면 장동혁 대표는 사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지금 전당대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를 빨리 만난 거예요. 우리가 빨리 만난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먼저 온 미래. 솔직히 오세훈 시장이 딱 까놓고 얘기해보세요. 우리 국민의힘 관계자 맨날 하는 말인데 서울시장 이긴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이 판에서? 어차피 안 된다. 어차피 안 돼요. 그럼 안 나가는 거예요? 본인도 나가서 지더라도 예를 들면 혁신전대회 받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이건 혁신이 아니다고 할 거예요 또. 어떻게 받아도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할 거다. 장동혁 대표 내려오기 전에는. 근데 장동혁 대표 내려오면 받지. 왜? 내려오면 그거 자체가 전당대회거든. 근데 그 상황이 안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선은 이미 망했어요. 서울시장 뺏겼다니까요. 네. 국민의힘 관계자 중에 저한테 서울시장 이기자 해봐야 돼. 뭐 이겨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서울시장 이미 뺏겼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어제 김종인 위원장 저희 거 나오셨는데 정원호 시장이라고 말 실수하고 가셨어요. 그죠. 벌써 정원호 후보가 저기 어디야 그 성동구에 빌딩에 무려 5개 층인가 3개 층을 다 하는데 서울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한 10,000개 정도 된다 그렇게 그러대요. 많나요? 그래서 이미 막 인산인해 북적북적 거의 당선인 신분이다 막 이런 얘기를 네, 하고 네.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뭐 결론을 드리면 이 행동 자체가 혁신선대위가 이미 장동혁 대표를 처음부터 겨냥한 거였어요. 그래서 당권파 쪽에 무슨 말 했었냐면 예. 처음부터 받아주면 안 된다는 의견도 예. 있었고 어차피 이거는 트집 잡고 이제 들어 누울 놈이다. 우리가 받아주면 안 된다. 라는 게 있었고 온건파 쪽에서 뭐냐면 어차피 들어 누울 건데 그럼 들어 눕기 전에 우리는 오세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보는 관객이 중요하니까 몇 개 받아주자. 예, 그리고 좀 얻어 맞아주자. 오세훈이 뭐 오늘 망치 좀 하게 좀 맞아주자. 그래서 맞아준 게 또 박민영 뭐 장해찬 날려요? 그건 안 날렸잖아 지금. 근데 앞으로 그렇게 맞아주자에 들어가자. 혁신선대위는 그걸 못 봤죠. 혁신선대위가 되면 다 내려가야 돼요. 어차피 다 나가야 된다. 저 선대위가 저런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면초가 상태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제 그 박형광 기자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국민의힘 취재한 내용을 알려줬는데 그 원내에 그러니까 그래도 당대표잖아요. 뭐 비록 쩌보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원군이 있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원단이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이제 주된 지지 응원 세력은 윤어게인, 전한길, 뭐 고성국 뭐 이런 그다음에 빅배지들인 거고 원내에는 장동혁 대표를 그래도 장동혁으로 같이 가야지 장동혁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지가 아니라 장동혁 얘기하는 순간 욕부터 나온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국민의힘의 107석의 의석이 장동혁 중심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화가 훨씬 더 많다.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친한계든가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설당이 없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조기에 장동혁 체제가 마무리될 것 같고 사실상 장동혁 체제는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저기 박형광 기자가 취재해서 얘기해줬어요. 실제로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선거 6월까지 마무리 못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럼 반반이라고 봐요. 반반. 왜냐하면 저거 사실 조정됐는데 지금 여론이 왜 좀 변하냐면 이게 당내 여론은 그게 일반 여론 맞죠. 근데 일반 여론 사실 국민의힘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하든 간에 뭐 알아서 죽겠지 이런 거고. 당내 여론은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박형광 기자도 일리 있지만 여기서 좀 더 앞으로 그 윤호겐을 좀 직진으로 밀었잖아요. 그러면 빨리 나왔겠죠. 근데 여기도 머리를 잘 쓴 거 회피 기동을 좀 한 거예요. 공격이 들어오니까 나면서 고개를 한번 숙였다가 다시 일어선 거거든요. 방금 나온 속보는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는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후보 구동 공천 안 하고 내 안에 아스라백작이 있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실제로 오세훈 시장 이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 오세훈 시장 최측근은 후보 등록을 왜 하네 미쳤어.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제 그렇게 들었는데 안 들었죠.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통화했는데 빈말은 아니래요. 또 이렇게 빈말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오세훈 시장 안에 둘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갈등하고 있는 자. 근데 저거 참여라는 거는 유권자로 참여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참여한다. 저도 참여를 해요. 선거에 참여라는 게. 내겠습니다. 이정주 서울시장 선거는 참여할 거. 저도 참여할게요. 저 서울시민이니까. 날카로웠어요. 저도 후보자로 참여하냐 유권자로 참여하냐 이 문제고 당 변화 없으면 뭐 등록 자제라는데 이게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일각에서 명분을 삼아 이번 선거에 불참하려는 게 아니냐는 억측을 하고 있다. 선거에 참여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정리해 말한다. 이정주 얘기 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요렇게 아사모사하게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없는 게 그러면 선거는 참여할 거라면 3차 공모나 4차 공모에는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게요. 내지는 저게 이제 무소속 나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왜 등록 안 했어요? 어차피 3차 4차 할 건데.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죠. 3차 오늘 왜 안 했냐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무력화하기 위한 장동혁 체제를 종식하기 위한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끝까지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막판까지 해서 저쪽이 멈출 때까지 숨통을 끊어놓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판 만들어서 선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저는 출마한다고 봅니다. 출마한다. 그럼 끝으로 우리 이정주 기자도 오세훈 시장 출마한다에 거실 겁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잖아. 최종적으로 예, 최종적으로. 저는 안 한다고 봐요. 오. 네. 그러면 윤희숙 씨가 전 의원이 후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저렇게 된다면은 장동혁 체제가 완전히 그 나머지 후보들을 난사할 수도 있어요. 이제 네, 지금까지 좀 봐줬던 거 예. 나는 이렇게 지금 많이 봐주지 않았냐 난사하고 완전히 전략 공천할 수도 있어요. 와, 전략으로 전략 공천. 완전 새로운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어차피 지는 판이라고 보면 네네. 이렇게 엎어지나 저렇게 엎어지나 그럼 나한테 전당대에 유리하게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하. 네. 근데 이게 딜레마는 하나죠. 전당대를 위해서 엎어진다는 게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는지 몰라도 그 당선된다는 가정하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가정하에 그 후보와 격차가 많이 나면 안 돼요. 격차도 많이 안 나면서 좁혀져야 돼요. 그게 제일 베스트가 누구였냐면 지난번 대선 때 김문수. 그냥 김문수가 강성 보수인데 41을 얻었죠. 40%를 넘겼잖아요. 그런 베스트예요. 왜냐면 설마 윤호겐 얘가 태극기 쪽인데 40을 넘겨? 이 정도. 누가 있을까요? 와.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제 신동욱 의원이 네네네. 아마 이제 마지막 신의 카드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신동욱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안 되는 판에 들어가겠냐.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불출마로 이제 입장 정리를 한 거죠. 절대 안 안철수? 아니 그 얘기도 있어요. 네.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암만 국민의힘이 희화화됐다 하더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분당의 지역구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 출마를 합니까? 그리고 이사해야 돼요. 서울시로. 맞아요. 아직 이사도 안 해. 지금 안 해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주려고 하는 사람인데 무소속 출마하면 국민의힘 당권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바꾸는데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출마를 해서 한다는 이제 서사를 만들겠죠. 그렇게 해서 하겠죠. 빨리 끝내야 되는구나. 우리 이정주 기자가 자기 방송이 있어서 죄송해요. 말씀하시죠. 아니 다 했어요. 서사가 있어서. 제가 마지막 시간 저는 부산 쪽에 오히려 부산시장 선거가 좀 흔들리더라고요. 주진우. 가능성 있나요? 네, 조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얘기가 박형준 시장이 너무 인기가 없어서 당내 의원도 쫙 물어보니까 오히려 주진우 의원이 제가 체급 올리기 위해서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주진우 의원의 지역구가 해운대 갑이거든요. 해운대가 이제 그럼 제복을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를 또 검은 독수리 한동훈이 노리고 있다. 아프리카에 대머리 독수리 안 했어요. 저는 검은 독수리. 약간 이렇게 남은 그걸 먹기 위해서 하이에나처럼. 와, 그럼 거기도 핫한 지역구가 되겠네요. 해운대갑에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이번. 해운대갑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속 나오면 만약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을 잡을 무조건 전략 공천하겠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또 누굴까? 박형준 궁금하네요. 시장이 SOS 쳤다 그러던데 한동훈 대표한테 우리 같이 러닝메이트 격으로 뭘 하자. 뛰자. 그랬다는 얘기를 했어요. 참 여기도 이제 흥미진진한데 우리 또 남은 이야기는 이정주 기자의 질문하는 기자들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다 했어요. 이걸 보시고 끝내면 됩니다. 저희 질문하는 기자는 오늘 공소 취소 다뤄야 돼서. 그러시군요. 보통의 시간. 다시 목소리가 작아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3월 12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